야야야, 렉스턴 스포츠 이거 후속 아니야? 아니 이게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렉스턴의 후속 모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저도 오늘 엄청난 공간에 나와 있어요. 바로 KGM 전시장에 방문했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KGM 전시장을 왜 방문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전시장 뒤편으로 보이는 이 뭔가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실루엣이 보이죠? F100을 보여드리기 위해 바로 이곳 KGM 전시장을 방문했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 공개된 건데, 이 F100 렉스턴의 후속작의 또 실물을 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 KGM 일산, 이 전시장은요, 전시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익스피리언스 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KGM 일산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과연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가시죠. 저는 처음에 이곳 KGM 익스티리어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좀 놀라웠습니다. 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차를 둘러보고 싶은데 영업사원이 조금 약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KGM의 익스피리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원하는 차를 둘러볼 수도 있고 또 시승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KGM이 정말 하나 둘씩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 익스피리언스 센터도 한번 둘러볼 거고요. 오늘 바로 이 F100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됐을 때, 야, 이거 렉스턴 후속으로 나오는 이 F10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자, 그래서 KGM의 2026년 신차 로드맵을 보면 처음에 코란도 이모션이 출시됐죠. 그것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출시됐던 게 뭐예요? 토레스 EVX가 또 출시가 됐고, 그 조만간에 또 출시하게 될 토레스 픽업 트럭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KR10.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KR10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출시할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F100입니다. 렉스턴의 후속 모델로 나오는 F100.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디자인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고요. 뒤에 보면 렉스턴 서밋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같은 렉스턴인데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물론 크기나 이런 걸 보면 렉스턴의 후속, 렉스턴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토레스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토레스의 그런 박시한 디자인이 KGM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렉스턴의 후속 모델도 이런 박시한 디자인으로 출시할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미국에 나오는 험머 EV와도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F100이 국내 출시하게 된다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요소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 F100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로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약간 주춤하면서 막연히 전기차만 내놓기보다는 약간 하이브리드도 겸용으로 내연기관도 출시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컨셉 당시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나오려고 해서 이 그릴 자체도 아예 막아놓고 이 부분을 픽셀 라이트처럼 이 DRL을 LED로 포인트를 해놨죠. 전기차는 이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 에어덕트를 뚫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혀 있고요. 자세히 보면 토레스랑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토레스보다는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존재감으로 도로에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레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딱 보면 되게 예쁘다, 야, 박시한 디자인에 누가 봐도 좀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든 것처럼 F100도 엄청난 점포, 그 다음에 각이진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견인고린의 포인트, 그리고 언더커버, 그다음에 아마 이 출시하게 된다면 이 LED, 이 DRL도 포인트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차 자체가 좀 탱크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난 요소는 사이드 미러가 없이 카메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아마 양산이 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토레스가 처음에 컨셉트카가 공개됐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되게 예쁘게 나왔죠. 야, 근데 이거는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컨셉이랑 실제 양산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죠. 옆에 있는 이 F백도 물론 이걸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시간도 남았고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아마 이 실 컨셉카의 반응이 좋다면 F백 분명 렉스턴의 후속도 이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요소들 어디서 많이 봤어요? 토레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카울 역시도 토레스에서 보던 것보다 좀 더 센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토레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토레스를 보면은 오프로드 패키지 음악이라 가지고 휠아치 클래딩 역시도 오프로드 느낌. 타이어랑 휠 보면 어때요? 굉장한 사이즈와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토레스 때도 이 사이드 스텝이 옵션으로 또 나왔잖아요. 렉스턴 후속인 이 F백 역시도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KGM 차들을 둘러보려면요. 이 KGM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3층에 보면 되게 색깔 있는 차들이 많아요. 평범한 차가 없어. 토레스 보면요. 이게 절대 평범한 차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출시했었던 쌍용 시절 쌍용을 먹여 살렸던 차 뭐 있어요? 티볼리도 소형 SUV인데 그 당시 이거 누가 내놓을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고급 SUV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쏘도 또 빼놓을 수 없고 또 벤츠의 심장을 담았다 해가지고 출시했었던 이스타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마 이 F백 렉스턴 후속도 이런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온다면은 지바겐의 그런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과연 실내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둘러보지만 보이진 않네요. 왜냐면 컨셉하고 안에가 안 보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전면도 엄청난 존재감이죠. 근데 지금 후면에 이런 포인트를 본다면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도 마찬가지로 렉스턴도 마찬가지로 루프에 해가지고 뭐 사다리라든지 루프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장착을 하잖아요. F백도 위에 장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충 실루엣을 보여준 거죠. 그냥 테일램프 보면 뭐예요? 토레스 테일램프에 비슷하게 약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오프로드 많이 가는 차들 보면 이 루프 쪽 뒤에 리어 루프를 이제 걷어내고 뭐 적재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오프를 막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게 바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이 F백의 요 끝에를 약간 그 오프로드 차들의 그 보강바처럼 끝에 포인트를 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아마 진짜 실제로 양산이 된다면 포인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 C필러 쪽에 뭐 있었어요? 블레이드처럼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그냥 컨셉카이기 때문에 빠지겠지 했지만 실제 양산에도 들어갔고 글로벌 박스가 액세서리 킷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활용도 면에서는 솔직히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액세서리로 뭔가 엣지 포인트로 들어간다면 예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엣지 포인트로 이런 게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의 느낌도 조금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 렉스턴 스포츠의 자리도 좀 차지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 후석 트렁크 쪽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쌍용 시절부터 KGM이 그런 걸 되게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 F백에 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휀다 쪽에 있는 볼륨감 역시도 물론 얘가 좀 타이어가 크고 컨셉트하기 때문에 더 과격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토레스도 그렇고 쌍용이 잘해왔던 거는 이런 좀 와이드한 디자인을 되게 잘 만들어놔요. 잘 뽑아요. 지금 이 휀다가 좀 더 튀어나와서 실제 양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요 부분,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G바겐도 전기차 모델은 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 충전기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잖아요. 지금 이 F백도 이 공간을 충전기, V2에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충전기 연결 단자 공간이 있어요. 아마 요거를 충전을 활용하는 데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요거 연결해가지고 아마 V12L 여기 있죠. V12L 요거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V12L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하는 공간 보면 좀 어때요? 브론코, 디펜더, G바겐 다 옆으로 열려가지고 포인트 아닌 포인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 사용하면 불편합니다. 공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문 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트렁크처럼 위로 열렸거든요. 아마 이 F백 같은 경우에는 위로 열리진 않고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열린다든지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어떤 느낌이요? 이런 C필러 라인, 이 리어 디자인이 허머 EV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KGM이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달려있긴 한데 기존과 진짜 사뭇 다른 되게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는 예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냥 이 컨셉 그대로 양산하면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백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일산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이거 차 구경만 하고 차만 둘러보고 싶고 시승만 해보고 싶은데 영업사원분들이 조금 이렇게 차 막 권하고 이런 불편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KGM에서 처음 아마 시도하는 그런 전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백 보면은 이런 손잡이들도 목업이긴 하지만은 다른 포인트죠. 약간 이렇게 팝업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튀어나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외관도 외관 디자인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과연 파워트레인은 도대체 뭐로 나올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이 F백 같은 경우에는 이 KGM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KR10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합산돼 가지고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KGM이 지금 뭐 새로운 엔진을 완전히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2.0 가솔린 엔진의 블럭만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요거는 좀 더 가봐야 돼요. 진짜 이거 전기차로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이브리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전기차만 내놓는다고 하면 물론 이 디자인의 전기차만 나온다고 해도 전 잘 팔릴 것 같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워낙 대세이기도 하고 지금 KGM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F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단 디젤 엔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디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좀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디젤 엔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뭐예요? 렉스턴 하면 뭐죠?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다들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F백, 그러니까 렉스턴 후속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모노코크 바디로 출시할 계획이 높다고 합니다. 살짝 그러면은 이 KGM 렉스턴이 보여줬었던 그런 그 위상이 살짝 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노코크 바디도 괜찮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타고 다니려면은 또 바디온 프레임만 고집하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살짝 순응을 해가지고 이 모노코크 바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는 뭐예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렸었던 렉스턴 서밋이죠. 타이어도 오프로드 AT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전용 서스펜션, 2열에 VIP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이거 리뷰 보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냐 할 수 있지만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KGM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요. 이 차는요, 생각보다 주행 느낌도 나쁘지 않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잖아요.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로드도 온로드대로 나오면 편하고, 그다음에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 그러니까 오프로드라고 하면 산 까고 막 이러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로드라는 게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포장 도로도 무난하게 갑니다. 요 렉스턴 서밋 기회가 된다면 요 KGM 일산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타보시고요. 요거 시승도 조만간에 다 된다고 하니까 이 KGM 차량들도 여기서 예약을 해서 시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층과 3층도 한번 가서 과연 어떤 공간이, 그리고 이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재밌지 않나요? 가시죠. 자, 2층은 KGM 체험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KGM은 캠핑이라든지 오프로드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우드로 해놓고 전시장 분위기도 오프로드나 캠핑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매트를 설치한 토레스 EVX.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편하고요. 또 뒤에는 그냥 일반 토레스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 새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 계기판 디스플레이 바뀌었고요. 실내 토글 방식의 기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마이너 체인지라고도 하는데 토레스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승차감, 주행감, 옵션들, 그리고 로직도 바뀌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토레스를 타셨던 분들도 이번 마이너 체인지를 한 토레스 한번 꼭 타보시면 뭐가 다른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는요, 소비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 취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단순히 그냥 영상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후진차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차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이거 차 좋다고 우파가 얘기해서 왔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거 차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20대 때는 말이에요, 튀는 색깔 좋아했잖아요. 무조건 차는 튀어야지 했는데
흰색 왜 이렇게 이쁘냐 요즘에? 이 토레스가요 흰색이 진짜 이쁩니다. 라떼 그레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거는 EVX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투톤 이것도 근데 원래 예전에는 옵션이었는데 이 투톤도 지금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긴 합니다. 삼층은 이 브랜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찾아오는 고객분들의 쉼터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보면요. 이 KGM은 할리스 커피랑 제휴를 해서 이곳에선 할리스 커피를 또 마실 수 있고요. 커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스 마시면 됩니다. 주스 좋아해요. 사실 좀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문차 알지? 알죠. 아 시원하네요. 콜라가 없네요. KGM의 히스토리 역사도 이곳에서 둘러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54년에 하도한 자동차, 그 다음에 93년에 코란도. 이거는 뭐 대부분 알잖아요. 요 흰색깔 요 코란도 요거예요. 요거에 청바지에 흰색 면티에 가방 하나 맨 대학교생들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죠. 그리고 고급 SUV의 시장을 열었었던 무쏘. 이건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 50년, 60년대의 아버님들이 이 무쏘를 되게 또 좋아하셨어요. 또 이스타나 지금은 좀 없지만 지금 뭐예요? 뭐 스타리아나 스타렉스가 다 차지했지만 이 당시에는 요 이스타나도 빼놓을 수 없었거든요. 이스타나도 있었고 렉스턴 처음 나왔을 때 막 힘이 센 강력한 렉스턴 막 이래가지고 출시했는데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지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 서밋이 출시를 했는데 우리 밑에 있었던 F백으로 새롭게 풀체인지돼서 출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요 티볼리 KGM을 살렸던 쌍용 시절의 진짜 이 베스트셀링 모델 요 티볼리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티볼리가 워낙 잘 팔리니까 그 후속에서 나왔던 코란도도 티볼리 중짜 돼버리고 이런 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리고 2022년 정말 부활의 신호탄이었었던 토레스도 있고요. 이게 지금 2026년까지의 신차 로드맵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아 하나 빼먹고 있다. 토레스 쿠페 조만간 나옵니다. 여기서 언베일링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죠. 이 토레스 쿠페와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KR10 코란도의 부활을 알린 KR10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F백 렉스턴 후속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상황에 부랴부랴 지금 급하게 소방수로 와가지고 지금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뭐가 신차가 나온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토레스도 부분 변경, 상품성 개선, 그 다음에 렉스턴 서밋도 마찬가지예요. 이딴 건 왜 내놓냐 할 수 있지만 쌍용 시절부터 좋아했었던 KGM이 가장 잘하는 색깔을 표현을 해서 내놓은 모델이에요. 그냥 현대 기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거 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차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게 너무 전시장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드려서 광고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KGM에서 새로운 전시장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실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냈을까? 왜냐면 기존의 KGM 전시장들은 그냥 쌍용에 있었던 간판만 바꾸고 기존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익스피리언스 센터는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시도예요. 내가 만약에 차를 좀 자유롭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시승을 해보고 싶다. 시승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시승을 하면 또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상주에 있는 그 차량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도대체 어떤 요소인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셔서 차도 한번 둘러보고 KGM이 과연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차들이 있는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F백을 실제로 보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렉스턴도 절대 작은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렉스턴보다 이 옆에 있는 F백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실제로 이 차가 더 크냐 안 크냐 이런 거는 아직 양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좀 커 보이는 이유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토레스 보면은 이
F백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죠. 보넷의 이 후들 카울이라든지 이런 손잡이 이런 부분, 휘라치 클래딩,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렉스턴과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약간 비슷한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브롱코, 뭐 G바겐, 디펜더 같은 박시한 느낌과 좀 존재감이 센 차들과 혹은 개성이 강한 차들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차체도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모노코크로 채택될 확률도 많고요.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렉스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개성을 좀 강하게 좀 들어가 있는 차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F백 렉스턴 후속이 나온다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거 서울 모빌리티 행사 때는 가까이서 보기도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익스피어 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F백도 실제 가서 구경해 보시고 전시장도 한번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진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